이렇게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이랑 진짜 확실히 차이가 보이시죠? 이 습관 진짜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점점 튼튼해진다는 게 제 스스로한테도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제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를 감수하고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안녕, 주루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시술 없이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노력들이랑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현재 피부 상태가 와 진짜 너무 좋다 할 정도로 좋지는 않지만 진짜 불과 몇 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진짜 정말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여기 몇 년 전 사진을 띄워드릴 건데 이렇게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이랑 진짜 확실히 차이가 보이시죠? 그만큼 제가 지금 피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정말 사소하지만 꾸준한 노력들을 아직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제가 몇 년 동안 쌓아온 경험에 의한 내용들이니까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진짜 다들 아실 법한 기본 중에 기본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기본이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게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말기 그리고 물 많이 마시기 이 두 개는 진짜 무조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하루 종일 진짜 수만 가지 물건들을 만져요. 그래서 이 손에 진짜 세균이 많은데 이 손으로 자꾸 얼굴 피부를 만지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피부에 트러블이 나겠죠. 다들 습관처럼 손이 얼굴에 자꾸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텐데 이 습관 진짜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게 너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이 습관 고치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피부 트러블을 생각하면서 피부를 만지지 않는 습관을 들인 게 아니라 이 피부 메이크업이 지워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걸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만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수정 화장을 진짜 싫어해가지고 피부를 평상시에 워낙 매트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수정 화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정 화장 할 일을 아예 안 만들려고 손으로 얼굴을 아예 만지지 않기 시작한 건데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 후로부터 오히려 약간 좁쌀 같은 게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그러지 싶어가지고 화장품이나 뭐 기초 제품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단순하게 제가 제 피부를 만지지 않아가지고 좁쌀 같은 게 안 나는 거더라고요. 어쩐지 진짜 제가 조금 어이가 없는 게 이상하게 메이크업 한 날에 오히려 트러블이 안 나고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날에 비교적 트러블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원래 좀 반대가 돼야 좀 납득이 가는데 저는 오히려 메이크업 한 날 더 트러블이 안 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날에는 피부 화장을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어가지고 얼굴을 자주 만져서 그런 거였어요. 이게 이제 원인이 보이고 그리고 눈에 분명하게 차이가 보이다 보니까 이 습관이 너무 자연스럽게 고쳐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피부염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만성 피부염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피부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트러블이 나지 않게 하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피부를 만지는 습관이 진짜 바로 고쳐졌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또 기본 중에 기본이 물 많이 마시기인데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제가 진짜 꾸준하게 오랫동안 해왔던 건데요. 바로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일단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만성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민하고 수분도 부족하고 각질도 진짜 많이 생기고 피지 분비조차 많은 그런 피부인데요. 저처럼 엄청 예민한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피부 장벽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피부 장벽 자체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제일 중요한데요. 피부 장벽 강화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 피부 장벽 자체가 무너져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바른다고 해도
얘가 진짜 흡수를 하지도 못하고 정말 작은 환경의 변화만으로도 피부가 진짜 바로 쉽게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작은 스트레스만으로도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약간 예를 들자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 감기에 비교적 쉽게 걸리잖아요.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감기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감기가 쉽게 낫지도 않아요. 낫는데 시간도 한참 걸리고 자주 아프고 그러잖아요. 피부도 진짜 똑같이 장벽이 튼튼한 사람이 제품 흡수도 더 잘하고 세균에 의한 방어도 잘하고 작은 환경 변화에 의해서 피부가 진짜 쉽게 뒤집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저희처럼 예민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것보다 회복시켜주는 게 더 먼저 해야 될 건데요. 제가 피부 장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꾸준히 노력했던 게 뭐냐면 약간 기간을 길게 두고 미백이나 주름 개선 이런 기능성이 전혀 없는 진짜 순하디 순한 수분 제품만으로 진짜 루틴의 변화 없이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를 해준 거예요. 기간을 약간 길게 잡는 이유는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진 사람일수록 이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조금 다친 사람보다 많이 다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피부도 똑같거든요. 제가 진짜 똑같은 루틴으로 이렇게 기간을 길게 두고 스킨케어를 해준 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저는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일단 장벽이 무너진 피부 자체는 기능성 제품을 사용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피부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그거를 회복시키는 게 우선인데 기능성들이 들어간 제품들을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제품들이 정말 순한 수분 제품들보다 조금 더 화학적인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순하디 순한 수분 제품만으로 최소 반년 이상은 정말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스킨케어를 해주면 피부가 정말 조금씩 서서히 안정을 찾게 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하루빨리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데 기간을 길게 두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짧은 시간에 피부가 좋아지기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애시당초 짧은 시간 안에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돼요. 저희가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게 진짜 오랜 기간 걸쳐서 안 좋아진 건데 이걸 빠른 시일 안에 고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진짜 순하디 순한 수분 제품을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제품이 다 달라서 제가 제품을 따로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본인한테 제일 무난한 그리고 제일 순한 그런 제품을 찾으셔가지고 그 루틴을 몇 개월, 아니 최소 3개월 이상은 반복을 해보세요. 일단 제품이 잘 맞는 기준은 내가 일단 사용을 했을 때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사용을 했을 때 불편함, 속당김이나 제형 같은 그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정도면 된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더라도 피부 장벽 자체는 진짜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진짜 반년 넘게 했더니 어느 순간 피부 장벽이 회복이 됐고 점점 튼튼해진다는 게 제 스스로한테도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진짜 피부 제품 하나만 바뀌어도 피부가 완전 뒤집어지고 따갑고 붉어지고 완전 딱지가 다 생기고 진짜 심할 때는 피도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피부에 하는 제품들을 그냥 한 번 맞으면은 그거를 쭉 그냥 오랫동안 사용을 했어요. 뭐 바꿀 생각을 아예 못해요. 바꾸면은 바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바꾸지도 않고 그냥 똑같은 제품만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진짜 전에 비해서 피부가 진짜 튼튼해졌는지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을 바꿔도 피부가 난리가 난다던가 뭐 뒤집어진다던가 붉어진다던가 따갑다던가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그냥 저한테 잘 맞는 성분으로 제품을 바꿔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제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를 감수하고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전에 사용했을 때 피부가 뒤집어졌던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한번 다시 사용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도 이게 진짜 성분들이 되게 순하고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그걸 사용을 한 건데도 피부가 뒤집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피부가 튼튼해지고 그 제품들을 한 번 더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피부가 너무 말짱했어요. 뒤집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내 피부가 진짜 많이 건강해진 거구나. 그거를 느꼈고 이건 진짜 제 경험담이고 몸소 느낀 거니까 진짜 다들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피부 좋아지는 방법 3번째는 사용하시는 기초 제품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진짜 의외로 약간 제대로 된 기초 제품을 2-3가지만 사용을 해도 피부에 충분히 영양 공급이 되거든요.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진짜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이 사용할수록 오히려 과해져가지고 피부가 흡수를 다 못하고 뱉어내기도 하고 모공을 다 막아서 오히려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피부는 제품을 흡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 위에 계속 덧바르면은 피부 표면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겉돌겠죠. 피부도 자기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마다 그 양의 차이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기초 제품을 5개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트러블이 진짜 잘 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개수를 줄여보세요. 개수를 줄여서 오히려 트러블이 사라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든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거지만 피부 케어도 적당히 해야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직전에 피부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랑 관련된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흔히 피부 관리한다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스크팩이잖아요. 마스크팩이 요즘 진짜 시트도 너무 잘 나오고 완전 저자극에다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많아졌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를 하신다고 마스크팩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마스크팩이 모든 사람한테 잘 맞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팩이 오히려 피부에 맞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전데요. 요즘 마스크팩이 에센스를 진짜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10분, 20분 이렇게 피부에 방치를 하게 되면은 약간 과한 영양 공급으로 인해가지고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원래도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피부가 흡수할 건 흡수하고 뱉어낼 건 뱉어내가지고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피부가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흡수도 못하고 시트로 인해서 피부가 숨도 못 쉬고 그대로 모공을 막아버려가지고 트러블이 발생해요. 주변에 보면은 마스크팩을 했는데 오히려 다음날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전날에 사용한 마스크팩의 성분이 나랑 맞지 않아서 뭐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이유가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과영양으로 인해서 발생한 트러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이용해서 피부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은 내 피부가 마스크팩이랑 잘 맞는 피부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팩 사용을 하고 트러블이 났다면 이게 시트의 문제인지 아니면 에센스 성분의 문제인지 그거를 먼저 보시고 만약에 둘 다 아니라면은 영양 공급이 과해져서 나타나는 트러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스크팩을 떼어내고 끝이 아니라 이 피부 겉에 남아있는 에센스를 잘 흡수를 시켜주시거나 아니면은 토너 패드를 이용해가지고 겉에 있는 에센스를 한번 닦아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제가 한 작은 노력들과 작은 습관들인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세수하기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잘 지키려고 했지만 저는 특히나 이 습관을 진짜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솔직히 일어나자마자 씻으러 간다는 게 누구한테는 굉장히 쉽겠지만 누구한테는 진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일어나자마자 바로 세수를 하는 이 습관을 들였냐면은 저처럼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 중에 각질이 잘 쌓이고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자는 동안에 피부에 각질이 많이 올라오고
피지분비로 인해서 유분이 올라와가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세수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각질이라는 거는 죽어있는 세포가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게 각질이거든요. 피부가 건강한 사람들은 피부 재생이 진짜 잘 돼가지고 일정한 시간 안에 새로운 세포가 대체가 돼가지고 죽은 세포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서 각질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저처럼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자는 동안에 이게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쌓이거든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밤새 생긴 각질이랑 유분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유분이랑 섞여가지고 그게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밤새 침구나 공기에 의해서 노폐물들이 쌓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트러블 방지에 진짜 도움이 돼가지고 저는 꼭 일어나면은 바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진짜 어쩌다가 한두 번쯤 일어나서 2-3시간 정도 있다가 세수를 하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에는 진짜 어김없이 이미 트러블이 올라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진짜 이런 피부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쉬는 날에 밤에 자기 전에만 씻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나갈 일도 없는데 굳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어야 할까?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세수는 안 하고 양치는 또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감히 예상을 하는데요. 진짜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면은 당장 아침에도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니 추천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저희 세수랑 양치는 꼭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저는 세수를 하고 나서 물기를 진짜 간단하게만 제거를 해주는데요. 전 수건을 사용해서 물기를 닦지를 않아요. 수건을 아무리 잘 세탁을 한다고 해도 세균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섬유유연제나 세제가 잘 헹궈지지 않아가지고 남아있는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수를 하고 나서 손으로 물기를 최대한 이렇게 없애준 다음에 바로 토너로 정리를 해줍니다. 대신 진짜 손으로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제거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토너를 바르다가 그 물이랑 섞여가지고 눈에 들어가면 진짜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일회용 페이스 타월을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갈 뿐더러 그리고 낭비도 너무 많이 되고 그냥 귀찮아요. 그래서 페이스 타월은 포기를 하고 그냥 손으로 물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그냥 가볍게 톡톡톡톡 그 정도만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짜 흔히 하는 고쳐야 할 사소한 실수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사소한 실수는 머리를 감고 에센스를 바르고 나서 그 손으로 바로 기초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약간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머리를 감고 나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놓고 기초 케어를 한 다음에 머리에 에센스를 바르고 머리를 말리고 그대로 이제 화장대 앞에 와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수분크림을 한번 더 바른다던가 아니면은 선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발랐던 헤어 에센스가 손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크림이나 선크림 같은 거를 피부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헤어 에센스로 인해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메이크업을 다 하고 머리를 말리시는 분들은 진짜 상관이 없지만 머리를 먼저 말리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듣고 이거 난데? 싶은 분들은 앞으로 꼭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 손을 비누로 닦고서 메이크업을 시작해주세요. 포인트는 머리를 다 말린 후입니다. 에센스 바르고 손을 바로 씻고 그리고 머리를 말리고 나면 머리를 말리는 동안 머리에 묻어있는 에센스가 다시 손에 묻기 때문에 꼭 다 말리고 손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소한 실수는 베개에 얼굴을 대는 거예요. 저희가 잘 때 베개에 머리를 대고 자잖아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에 묻어있는 먼지라던가 노폐물이라던가 아니면 에센스 같은 게 베개에 묻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베개에 얼굴을 대고 잔다? 그러면 그 노폐물들이 그대로 다 얼굴에 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원래 정자세로 자다가 작년부터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습관이 생긴 후로부터 오른쪽 얼굴에 유독 트러블이 진짜 많이 났었어요. 왜 맨날 오른쪽에 유독 트러블이
크고 많이 나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베개에다가 오른쪽 얼굴을 대고 자서 그런 거더라고요. 이 이유를 알고 나서부터 다시 정자세로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진짜 귀신같이 오른쪽에 트러블이 더 나고 더 크게 나고 이런 게 사라졌어요. 옆으로 맨날 누워서 자던 게 습관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정자세로 자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특히나 자면서까지 저희가 그게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라서 더더욱 고치기가 힘든데 자기 전에 그냥 똑바로 자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의식적으로 계속 똑바로 누워서 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순간 그 습관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내 피부가 진짜 제발 너무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은 이것도 진짜 어떻게 해서든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진짜 간단하게 고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 때부터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을 켜고 자기 시작해요. 근데 전기장판으로 인해서 머리에 열이 올라가지고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얼굴이랑 머리는 진짜 항상 시원해야 되는데요. 얼굴이랑 머리에 열이 오르고 뜨거워지면은 피부에 트러블도 생기고 모공도 넓어지고 두피도 지루성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고 탈모도 올 수가 있어가지고 항상 열을 식혀주고 내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진짜 피부에 열이 오르는 것만큼 트러블이 잘 생기는 환경도 없어요. 트러블뿐만이 아니라 노화도 빨리 오기 때문에 꼭 열이 오르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겨울에 전기장판을 켜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기장판을 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판을 조금 내려서 몸에만 열이 오게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이건 진짜 그냥 간단하게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것만큼은 진짜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기초 케어를 하시고 마지막에 뭉친 부분들을 쓸어주는 건데요. 저희가 기초 제품을 바르다 보면은 이렇게 결대로 바르기 때문에 이런 얼굴 외곽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의 기초 제품이 뭉치기가 되게 쉬워요. 가끔 백탁 있는 선크림을 이렇게 발랐을 때 이런 턱 부분에 하얗게 뭉쳐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기초 제품을 발랐을 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백탁 있는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뭉쳐있는 게 보이지만 기초 제품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기초 케어를 다 하고 나서 이런 외곽,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관자놀이 이런 부분들 있죠. 약간 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부분들 그런 마지막에서 머무르는 그 부분들의 뭉치기가 진짜 쉬운데 이 부분들을 기초 케어를 다 하시고 나서 가볍게 이렇게 쓱 쓸어주는 것도 트러블을 방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초 케어를 다 하고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을 쓱 한 번씩 쓸어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오늘 어떻게 하면은 피부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 알고 있던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몰랐던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과 몰라서 고치지 못한 습관들 이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내 피부를 얼마나 안 좋게 만들고 있었는지 알게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 같이 피부를 위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근데 무엇보다 내가 내 피부를 얼마나 좋게 바꾸고 싶은지 그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의지가 약하다면은 피부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노력만으로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진짜 시술 없이 돈 들어가는 거 없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저희 습관을 좋게 들여가지고 피부를 좋게 만듭시다. 오늘 약간 영상 분량 조절을 좀 실패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알려드린 거고요. 혹시 본인만의 피부 좋아지는 꿀팁이 있다면 사소한 거라도 댓글에 진짜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배워가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고 혹시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